우리가 동기론 두 번째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교시 때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동기론 중에서 자, 이 성과 이론에 대해서 성과가 아니고요. 자, 내용 이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2교시는 뭘 배우게 될 것이냐면 같은 동기론이지만 이 과정 이론을 배울 거예요. 과정 이론인 것은 느껴졌겠지만 어떤 절차에 관한 문제예요. 그죠? 내가 노력을 했으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 성과가 과연 그죠? 나한테 큰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 보상이 나한테 만족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자,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블룸을 자, 공부를 해 보실 겁니다. 자, 블룸은 기대 이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기대 이론이라는 거 그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대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개념을 우선 블룸의 기대 이론의 개념부터 봅시다.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주관적인 어떤 지각과 평가의 과정을 통해서 기대 요인을 충족시키고 이 충족 정도에 따라서 직무 수행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하자면 욕구 충족 그 자체로서 되는 것이 어떤 욕구 충족 그 자체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어떠한 주관적인 지각을 통해서 기대 요인을 충족했을 때 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아마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게 과정인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합니다. 그죠? 노력을 해요. 내가 학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공부를 해요. 그죠? 자,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성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이 성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때 이 성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과 기대라고 해요. 그죠? 성과 기대예요. 그렇습니다. 자, 내가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함의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과 성과의 관계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공부를 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A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과 기대인데 이거 expense이라고 합니다. expense.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그죠? 자, 다시 봐요. 공부를 하면 A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그 기대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0에서부터 보통 1로 나타내는데요. 자, 이렇게 기대가 크면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자, 기대가 없어요. 열심히 해도 A학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성과가 나왔어요. 뭐 A학점을 공부를 하고 B학점이 나올 수 있고 C학점이 나올 수 있고 D학점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보상이 또 나오는데 이 보상에 대한 기대를 또 하게 됩니다. 이 기대가 뭐냐면 보상 기대예요. 이해가십니까? 다시 봐요. 자, 우리가 성과를 기대하는 건 성과 기대고요. 이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기대하는 걸 보상 기대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A 학점을 받았더니, 그죠? 당연히 장학금이라는 보상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때 여러분들 이 보상 기대는 마이너스 1에서 1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내가 A 학점을 받았더니 다른 애들도 모두 A 학점을 받았다라고 하면 장학금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건 0이 되겠죠? 근데 내가 B를 받는데 모두 다 A를 받았어요. 그러면 실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애들이 B를 맞았는데 나만 A를 맞았다. 완전 장학금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기대는 0에서부터 1을 대고요. 이 보상 기대는 마이너스 1에서 1의 어떠한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공부를 해서 A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또 이 학점이 또 다른 장학금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학점이 바로 1차 산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보상을 우리가 2차적 산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어떤 유의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유의성이 뭐냐면 밸런스라고 하는데요. 자, 보상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를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예는 뭐가 있냐면 일반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 되기 위한 좋은 근무 평정의 정도가 되겠죠. 이해가세요? 자, 그러니까 노력과 성과의 관계성이 유의성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죠? 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성을 유의성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블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기부여는 요 사이에서 보세요. 어떠한 유의성과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I라는 것은 instrumentality라고 해가지고 수단성을 나타내는데 이게 보상기대예요. 1차적 산출물을 가져오도록 하는 요인, 바로 수단성과 그 다음에 2차적 산출물을 가져오도록 하는 요인, 바로 expectancy, 성과 기대. 이것에 대한 함수 관계로, 그죠? 함수 관계로 바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1차적 성과물이 0이 되는 것은 안 되죠. 동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보상도 역시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둘 다 0이 되면 동기부여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이러한 노력이라는 행동이 바로 성과와 보상에 의해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과정을 중심으로 동기를 뭡니까? 연구하신 분이죠. 블룸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신 분이 있어요. 자, 그분이 누구냐면 우선 읽어볼까요? 자, 1차 및 2차 수준의 성과 1차 수준의 성과는 어떠한 일을 한 직접적인 결과를 말하며 2차 수준의 성과란 1차 수준의 성과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점을 받고 그로 인해 2차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이 예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발전된 이론으로 포터와 로울러의 이 성과 만족 모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잠깐 볼까요?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요. 자, 이게 뭐냐? 개인이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은 유인가와 기대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유인가라는 것은 유인가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한 어떤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보상 기대라고 할 수 있고요. 기대치라는 것은 우리가 성과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자, 블룸에 있어서는 노력이 성과를 가져오고 이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 라고 하는데, 즉 노력은 성과의 영향을 받고 보상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수정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으로 어떤 성과가 나고 보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그죠? 자, 근데 요까지는 블룸의 내용 같은데 바로 이 보상에 대해서 만족의 정도가 유인가와 기대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 유인가와 기대치가 별도로 노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다시요. 노력이 성과와 보상을 1차적, 2차적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는데 2차적 결과물에 대해서 이 장학금에 대해서 만족하냐 안 하냐가 또 한 번 나온 거예요. 그죠? 다시요. 학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 학점에 따라서 이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면 장학금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 만족이 이제 유인가와 기대치에 다시요. 하도록 만드는 행동의 바탕이 되는 거고, 또 요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요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잠깐 보시면요. 자, 블룸의 기대 이론을 기초로 하고 몇 가지 변수들을 추가했다. 이때 몇 가지 변수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기대치, 뭐 가능성 확률과 매력과 가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추가요. 독자적인 동기부여를 발전시켰는데 성과가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성과 만족 이론이라고도 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근데요. 여기 있는 성과 만족 모형이라든지 기대 이론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비판해 볼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용 체계가 복잡해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되게 복잡합니다. 포터 로우라부터 해서 이런 것이 있고요. 저런 것이 있고요. 그죠?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노력이 어떠한 성과를 가져오고 성과가 만족을 가져온다. 자, 이게 블룸이고요. 여기에 유인가와 여기에 기대치가 들어가서 만족이 아니고 여기 뭐죠? 노력이 성과를 가져오고 성과가 다시 뭐를 가져오는 겁니까? 보상을 가져오고 이 보상의 만족도 정도에 따라서 유인가와 기대치에 영향을 주는 것, 뭐 이것이 이제 포터 롤러예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동기라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인데요.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포터와 로우라는 여기다가 좀 더 추가를 했어요. 사실은. 자,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이 노력이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어떠한 역할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노력을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성과가 뭐 내재적 성과도 있고요. 외재적 성과도 있고요. 물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재적이냐 외재적이냐 능력이냐 자질이냐 역할 기대냐 뭐 이런 것들은 자 포터라든지 자 로어러가 발전시킨 거고요. 이 뼈대는 블룸이 발전시킨 거예요. 자 근데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검증이 안 돼요. 그죠? 이게 검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이론으로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둘째로, 자,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기가 애매합니다. 그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블룸이 말했던 블룸도 유인가를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기대치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것이 혼란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통일적인 어떠한 이론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데서는 뭐 통일적 이론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셋째, 어, 기대 이론이 과연 인간의 동기성을 잘 설명해 주느냐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그죠? 자, 가장 만족이 큰 쪽으로 인간의 행동이 동기화된다는 기도 이론의 이 어떻게 보면 뭐 쾌락주의 이러한 생각은 인간 행위를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만족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하고 덜하고인데 우리는 굳이 만족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뭐 희생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또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 동기가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만족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뭐 쾌락주의에 따라서 그죠? 자, 만족에 따라서 행동을 하냐 마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자, 이런 과정 이론에서의 불능과 포터의 로우의 이론은 크게 현실적으로 좀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어떠한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블룸과 자 포터 앤 로우러의 동기 과정 이론이 자 학교 경영에 주는 어떤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시사점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자 학교 경영자는 교사들이 노력만 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때 여러분 보세요. 노력과 성과의 관계를 이 두 분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차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성과와 보상의 연결 정도를 분명히 하고 이를 구체화하여야 한다라는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여기 써놔 볼게요. 자,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노력이 성과를 가져올 거고요. 이게 1차 결과물이고 자, 그러한 성과에서 나온 것이 이제 보상이고요. 이게 2차 결과인데 이 보상의 만족에 따라서 뭐가 일어나더라? 자, 만족에 따라서 유인가와 다시 기대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돼 있죠. 물론 이 노력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죠? 어떠한 자질을 또는 이 여기서의 만족은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을 다시요. 조금 나눠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요 부분요. 그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누가 얘기했어요? 자, 포토와 로우러가 얘기를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뼈대 되는 부분인 이 부분은 누가 말씀을 하셨냐면 자, 블룸이 말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성과와 보상의 연결, 즉 성과와 보상의 연결 정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뭡니까? 수업 장학
수업을 열심히 해서 아이들한테 능력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성과급을 더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죠? 성과급을 받은 정도가 좋아서 다시요. 근무 성적이 좋아지네요. 이거 색깔 좀 달리할까요? 색깔을 좀 달리합시다. 저기 근무 성적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면, 그죠? 근무 성적이 높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 교감으로 승진을 시켜줄게요. 라는 거. 그죠? 자, 이러한 뭡니까? 성과 보상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뜨끔미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그래가지고 조금 비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점수를 잘 받았는데 물론 이건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승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정확한 어떤 만족을 정확한 자,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유인가이냐라는 거죠. 이게 유인가가 되냐 이거예요. 그죠?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교능력 개발 평가와 승진에 관계가 없으면 당연히 이게 유인가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일단 시사점이 뭐냐면 보상에 대한 매력의 정도를 증진시켜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보상요. 그죠? 그러니까 교감이 된다라든지, 그죠? 또는 뭐 성과급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또 역할 기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하면 노력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성과가 높아져 보다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써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노력에서 어떠한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데 그죠? 자, 역할 기대를 얘기하셨던 분은 포터 앤 로러예요. 그죠? 여기 있는 노력을 하는데 나의 능력과 어떠한 자질이 얼마 정도이고 자, 그 다음에 역할이 어떤지에 대한 지각을 해야지만 노력이 잘하고 못하고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할 기대를 분명히 하면 그만큼 노력을 잘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럼 요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노력 정도를 정확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노력과 성과의 관계, 그죠? 요 부분 잘 명확하게 해주고 성과 보상 간의 관계도 명확하게 해주고 이러면 뭐가 되더라? 자, 학교 경영이 잘 되더라.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 동기를 잘 부여받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과정, 이론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오글라퍼스의 통로, 목적, 이론을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뭐냐? 자,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개인의 인식 정도가 바로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면 개념을 보시면요. 조직 목표 달성 활동을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통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위에 거랑은 달라요. 블룸이라든지 그죠? 블룸이라든지 뭐 포터라든지요. P-O-R-T-E-R and 로러랑은 다르게요. 이분들은 뭐를 했냐면 어떤 기대에 따라서 뭐 성과가 나후 막 그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분은요, 그 말이 아니라 개인은 어떠한 조직에 속해 있고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는데 개인도 이 목표에 되는 부합 정도에 따라서 그죠?
자, 부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자, 부합하면 개인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다시요. 조직의 목표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목표가 얼마만큼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서 움직인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통로가, 즉 개인이 조직에 기여하는 정도가 개인의 목적 달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조직의 생산을 통해 참여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성과와 그죠? 개인 목적 달성의 통로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직이 얻게 된 성로가 내가 얻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면 성과가 나는 거죠. 내 조직의 성과가 나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인식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로 목적 이론이에요. 그죠? 통로 목적. 이때의 통로는 우리가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위에 블룸과 포텐 로러가 얘기했던 것과 달리 이 발음하기 좀 어렵죠? 지오고폴러스입니다. 지오고폴러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더라? 그죠? 바로 조직 내의 개인과 어떤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가 같냐 다르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에렉 번즈의 의사 거래 분석입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 심리학에서 말하는 교류 분석 트랜잭션 어널리시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에릭 번은요, 기본적으로 의사였어요. 그죠?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는데요. 자, 사람들이 이상 행동을 하는 원인을 분석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 원인이 뭐였냐면 자아한테 있었던 겁니다. 이 자아하면 툭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죠? 자, 프로이드가 있죠. 프로이드, 무의식하고 뭐 꿈에 영향을 받는다. 자, 이 프로이드의 진짜 프로이드의 학문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에릭 번즈는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면적인 자아가 있고요. 또 사회적인 자아가 있어요. 자, 이것은 내면적 자아는 자, 현실에 나와 속에 있는 나가 서로 내면적인 대화를 하면서 자기를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자아는 뭐냐면 나와 타인간의 어떠한 상호작용, 뭐 대화가 되겠죠? 이 속에서 나를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든지 자아를 파악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자신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른이고 제가 지금 대전대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고 제가 지금 교육 행정학에서 동기론을 가르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극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때의 자극이 뭐냐 하면 적절한 조정 기제예요.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대전대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또는 대전시 교육청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는 대전대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맞죠? 그래서 지배적인 자아 상태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절한 조정 기제 글을 쓸 때는 이때도 이것이 행동하는 A고요. 이것이 행동하는 B가 있으면 적절한 기제면 이것을 좀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니? 라고 해서 B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이 심리학에서 이미 교류 분석이라고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그죠? 자, 여러분들의 이 심리학에서 이 교류 분석은 프로이도 그렇지만 현재의 원인을 현재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 찾아가는 과정이 완전히 무의식에 있는 내면까지도 찾아가는 거죠. 이때 이 찾아가는 게 나와의 대화인 거예요. 그 내면적 자아죠. 그죠? 나와의 다. 그죠? 자, 이런 것처럼 나를 찾아가면서 나의 문제점을 파악해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올바른 행동으로 교정해 나가는 것. 자,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 행동은 아니겠네요. 대전대학교와 대전시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뭐 이것이 문제 행동은 아니겠죠. 그러나 다른 예로 들어본다면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해서 그죠? 자, 스스로 문제를 찾아가면서 해결하면 그러한 과정 속에 동기가 더 부여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참고로 여러분한테 이걸 조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상담 교류 분석의 상담의 뭐 목적이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교류 분석 상담의 목적은 그죠? 자,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의 행동과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의존적이었던 초기 발달 과정에서 결정된 부적절한 삶의 방식 대안들을 학습하도록 격려한다라는 것이죠. 즉, 조작적인 게임 방식의 이때 이 게임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게임 방식의 상호작용과 자기 파괴적 인생 각본 등의 라이프 스타일을 타인과의 친밀하고 자, 진실된 상호작용과 자기 자각적이고 자발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교류 분석에서 다루고자 하는 뭐 삶의 그 큰 목표는 뭐 사람은 뭐 이렇게 좀 볼까요? 여기서 좀 따왔는데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른자가 정서적 기능화도 하는 것이다.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생활 각본으로 바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부적응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부정에 대해서는 개인은 어릴 적 부모로부터 하지 마라, 애같이 굴지 마라, 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남자였으면 좋았을 것을 등과 같은 부정적인 명령 혹은 금지 명령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 메시지를 토대로 잘못된 초기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생존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초기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러한 결정이 타인과의 진실을 되지 못한 상호작용 방식, 이것이 바로 게임이에요. 상호작용 방식 게임입니다. 을 형성하게 되어 결국에는 개인의 인생 각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부정적인 어떠한 상호작용이 자기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는 거죠. 즉 부모로부터 받은 잘못된 메시지를 쌓아서 부정적인 인생 각본이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감정을 주거나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들어와 봅시다. 기본적인 자아 상태에서 보자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 현재의 부정적인 어떤 마음가짐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동기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요. 이때 이 적절한 조정 기제가 행위 통제가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서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지속적으로 순환되어지더라. 그래서 과정이다, 과정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조금 이런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좀 접해보지 못한 이론들일 겁니다. 기껏해야 블룸이라든지 뭐 포터 앤 로러, 그 다음에 좀 애킨슨 정도만 여러분 좀 더 말하자면요, 뭐 아담스 정도만 이렇게 알았을 텐데요. 자, 어렵더라도 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애킨슨의 기대 모형은 뭐냐면 여기 봅시다. 애킨슨은 맥클리랜드의 영향을 받아 그와 함께 성취 동기 이론을 연구하였으나 후에 독자적 이론을 발전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성취 동기는 성취를 하는 욕구의 강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확률, 성공적으로 성취했을 때 주어지는 유인,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또 여기서 개인적인 요인은 성공 성취 동기와 실패 회피 동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 어느 것이 큰가에 따라서 동기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자, 당연하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래요. 보시면 개인적 요인은 성공 성취의 동기, 성공 지향이죠, 이게. 그럼 실패 회피 요인. 이렇게 해서 적극적 동기와 소극적 동기의 함수 관계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나타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동기 결정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쌍방 상호작용에 의해서.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학교에서 좀 종종 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생 중에 아는 문제만 풀이를 계속해요. 자, 모르는 문제는 회피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더해져서 이 학생은 성적이 어떨까요? 성적이 올라가지가 못하죠. 그죠? 다시 봐요. 그렇다면 아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화 학습을 하고요. 자, 모르는 문제는 도전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 B라고 합시다. 학생 B는 성적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겠죠. 쉽게 생각하면요. 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성공지향과 실패 회피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인간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 실패를 회피하는 형입니까? 아니면 성공을 지향하는 형입니까? 아니면 자 실패를 도전하는 학생인가요? 아니면 자 성공은 아니더라도 실패를 안 하려고 하는 학생일까요?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싶고요.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성공은 하고 싶으면서 실패도 하기 싫어요. 그죠? 이런 사람이죠. 보통은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자, 성공은 하고 싶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모험가형이죠. 모험가형. 그죠? 우리는 이렇게 좀 근데 이런 사람 없죠. 성공은 하기 싫은데 실패를 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은 자 없습니다. 그죠? 성공은 안 하고 싶은데 실패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 B, C 이렇게 사람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그죠? 이런 거에 따라서 동기가 달라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애킨슨의 그것은 이제 기대 모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그죠? 자, 이것은요,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우리가, 이제, 직무 동기를 삼아야 돼. 이때 부조화가 바로,
프리스팅거가 얘기했는데요. 달리 말하자면 사회적 비교 이론. 이때 이 비교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comparison이 되는 거죠. comparison입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만큼 더 나은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동기 이론은 개념은 노력과 보상 체제의 불공평한 노력이 그죠? 보상을 가져오는데 이 보상 체계의 불공평한 지각이 일어나요. 그죠? 자, 그렇다면 형평성 유지를 위한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역시 한번 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력을 하면 우리가 보상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뭐 여기 성과를 넣어가지고 블룸이 얘기는 했지만요. 자, 근데 이것이 불공정해요. 다시 봐요. A 학생과 B 학생이 있습니다. 노력은 얘가 50% 했고 얘가 한 30% 했는데 노력을 더한 학생은 B 학점을 받고 노력을 덜한 학생은 A 학점을 받았어요. 그죠? 불공정하죠. 저 불공정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형평성 유지를 위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죠? 어떤 행동을 할까요? A가 선생님한테 가겠죠. 왜 얘는 50점 아니죠. 자, 누가 갑니까? 그렇죠. 바로 B가 선생님한테 가겠죠. 그리고 놓고서 말을 할 겁니다. 왜 얘는 30%밖에 안 했는데 A 학점이 주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하겠죠. 자, 바로 이러한 행동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이 불공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형평성 유지를 위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동기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호혜적 규범과 또 하나는 인지 일관성이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호혜적 규범이라는 것은 중거인과 공평한 교환을 원한다라는 것이고 인지 일관성이라는 것은 행위와 생각이 일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요. 다른 거 다 지우더라도요. 과연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직무 수행자가 그죠? 불공정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뭐 행동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건 뭐냐면 자, 투입의 변경을 요구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개인들은 불공정이 유리한 것이냐 불리한 것이냐에 따라서 투입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또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죠? 투입을 변경시킬 거예요. 또 하나는 결과의 변경을 가져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죠? 자, 또 하나는 자신의 투입과 결과의 왜곡을 가져올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뭐 그냥 그런 거죠. 내가 뭐 고졸이고 어떤 사람은 대졸인데 내가 월급이 적어요. 그러면 뭐 업무 시간이 더 많은데도 월급이 적다라고 하면 그는 뭐 그냥 대학 그 상황 학력을 떠나서 업무 능력이 나보다 나으니까 라고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린 거죠. 이거 뭡니까? 자신에 대한 투입과 결과를 왜곡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또 어떤 경우는 직장을 그냥 이동해 버립니다. 내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조직은 알아주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뭐 퇴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 사람이 움직이는 원인은 불공정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불공정에 따른 것이다. 자,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왜 내가 움직이게 되느냐? 다른 사람과 그죠? 공평한 그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말하면 공평한 교환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인지 일관성이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내가 얻게 되는 겁니다. 나는 100만큼 일했는데 그래서 기대를 100 정도로 하는데 80밖에 안 준다고 하면 그만큼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지 일관성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만큼 나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호혜적 규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저한테 뭐 다른 방법으로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적게 보상이 되고 너무 많이 보상이 됐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적어요. 그러면 편익을 증대를 더 주세요라고 할 수 있거나 또는 노력을 적게 하거나 난 어쩔 수 없어라고 그냥 왜곡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비교 상대를 변경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또는 내가 생각해보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좀 덜하게 일하는 거죠. 편익 감소 요구라는 것은 투입을 좀 더 적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을 때는 그죠? 자, 내가 투입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조금만 투입해도 더 많이 받게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서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규정을 짓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못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받으니까 내가 너무 많이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덜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뭐 이론적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뭐 학문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넘어가죠. 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나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 설정이나 목표 관리 MBO에 대해서 나중에 뭐 학급 경영이라든지 이때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습니다. 개념이란 건 의식적 목표와 성취 의도에 따라서 행위가 유발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뭐 어려운 말을 하지 말고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얼마만큼 목표 설정에 참여를 했는지, 그죠? 그거에 따라서 동기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직무 동기 향상을 위한 자, 구체적인 사고 체계로, 그죠? 목표 설정 이론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가치와 의도, 여기서는 뭐 목표가 되겠죠. 가치와 목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인간의 행위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가치와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욕망과 정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의도 또는 목표가 생기고 이것이 또 실제 행위 또는 성과를 유발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실제 행위와 성과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의도와 목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인데 이 의도와 목표를 세우는 이러한 내용의 바탕은 무엇이냐면 뭐 아니죠. 자, 의도 또는 목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목표의 구체성이라든지 뭐 목표 달성의 곤란도라든지 목표 설정에 얼마만큼 참여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동기론에서 보시면 이렇게
요 부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네, 이것 말고라도 우리가 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